하루 조업에 쓰일 작업량만 총 2천여 마리. 꽁치는 보거가 잘 무는 몸통 부분만 사용한다. 미끼는 왜 꽁치를 쓰시는 거예요? 이 꽁치가 우리가 잡는 고기가 밀복인데 이 꽁치가 이제 밀복이 제일 많이 먹어요. 이 꽁치를, 미끼를. 하루에 18박스 들어가는 거예요. 손질한 꽁치는 금방 기름이 마르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서 상하는 것을 막는다. 또 신선도를 위해서 하루치만 작업한다. 한편 작업장 한쪽에선 미끼를 끼울 어구를 준비한다. 보고잡이는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서 뿌리는 준학어법. 수백 개의 바늘이 엉키지 않도록 준학통에 고정해야 한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다루는 작업은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홈에 정교하게 바늘을 고정하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한다. 이거 지금 바늘이 몇 개나 있는 거야, 한 통에? 132가나. 이제 바늘 구멍에 실을 꿰듯 132개의 가지줄에 바늘을 꿰어 묶어야 한다. 베테랑 선원일수록 그 솜씨가 빛처럼 빠르다. 이렇게 몇 개나 끼야 돼요? 통으로 많이 열 때는 150개. 150개요? 150통이면 총 2만여 개의 낚싯바늘을 엮어야 하는 셈.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늘 끝에 보고를 유혹할 미끼를 끼워준다.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작업량은 끝이 없다. 어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아프고 나중에는 이제 무감각해져요. 매 순간 출렁이는 작업장은 곳곳에 위험 요소가 넘쳐난다. 낚시가 완전 칼낚시. 이 낚시발이 위험해가지고 이 손에 간통도 됩니다. 끝이 칼처럼 날카로워 칼낚시로도 불리는 준학. 방심하는 순간 살을 파고든다. 낚시 찌른 거. 이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두 손하다가 찔리면 손 다 나가버립니다. 다. 낚싯바늘과 미끼를 끼우는 작업만 벌써 6시간째. 인내를 요하는 작업도 점차 끝이 보인다. 산더미처럼 수북히 쌓여가는 150통의 준학통들. 기나긴 작업 끝에 보고를 낚을 총 2만여 개의 미끼가 준비됐다. 이렇게 고단한 선원들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배 위에서의 첫날 밤. 해는 져도 조타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누구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가야 돼요? 앞으로 11시간, 11시간 정도. 11시간이요?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 도착하겠네. 이제 새벽 조업을 위해서 체력을 비축할 시간. 작업 6시간 만에 허리를 펴는 사람들. 마지막 단잠을 즐길 시간이다. 조업을 시작하면 잠 잘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자야 돼요. 5시가 보통 아침 새벽 5시 정도. 출렁대는 배 안에서의 새우잠. 그래도 선원들에겐 더없이 달콤한 시간이다. 다음 날 새벽 배가 목적지에 다다랐다. 조업 개시한 거예요.
조 벨 소리에 먼저 반응하는 몸. 졸린 눈을 비빌 새도 없이 갑판으로 나간다. 37도 45분, 132도 05분. 여기가 독도예요. 여기가. 야, 독도다. 망망대해에서 만난 반가운 풍경. 동쪽 끝에 위치한 우리의 아름다운 섬 독도다. 독도 인근은 어족 자원이 풍부한 청정수역. 드디어 부표가 띄워지고 투승이 시작됐다.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낚싯줄. 작업자는 원줄에 연결된 수백 개의 바늘이 엉키지 않도록 하나씩 바다에 뿌린다. 한 통이 끝나면 다른 통의 낚싯줄과 연결해서 계속 줄을 내리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쉴 틈이 없다. 이렇게 통과 통이 이어진 낚싯줄의 길이만 무려 48km. 긴 낚싯줄에 수만 개의 바늘을 달아서 여러 마리의 보고를 잡는다. 원줄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순식간에 바늘이 엉킨다.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듯. 게다가 오늘은 날씨도 말썽이다. 아, 바람 불렸고 안 불다가 또 다시 바람 불려. 던지기가 사나워. 바람 부는 날은 가느다란 낚싯줄을 통제하기 어렵다. 낚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낚시는 땀 낚시로 틀려갖고 칼 낚시라 해갖고 살에 타고 들어가 버려. 작업자는 초긴장 상태. 완전 땡겨. 나가. 잡지마. 그거 왜 잡나? 잡지마. 그냥 놔둬.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이다. 바로 그때 잘라. 10년 감수했다. 제일 위험한 게 눈에도 걸려. 다른 배 선원들은 이 눈에 맞아갖고 병원 가고 막 그랬어. 4년 전에 이거 찢어진 거예요. 바람 부는 날이 진짜 위험하네요. 제일 위험해요. 바람이 더 넘쳐. 잘 먹으세요. 워낙 고된 일이라 2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한다. 조심해. 바람 많이 불어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투승 작업이 계속되고 4시간 만에 48km의 기나긴 어장이 완성된다. 이제 보고가 미끼를 물기만 기다리면 된다. 이 짧은 시간이 작업자들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 빵 한 조각으로 허기와 고단함을 달래본다. 밥 먹을 시간도 없나 봐요. 아, 간식입니다, 간식. 알겠습니다. 30분 뒤 땡겨보자, 상범아. 선장의 신호와 함께 양망이 시작된다. 48km에 달하는 어장의 시작. 그 첫 번째 부표가 올라오고 건져 올린 부표는 양망기와 연결한다. 롤러 5개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20m 아래의 낚싯줄을 올리기 시작한다. 과연 보고는 그 모습을 드러낼까? 하지만 올라오는 족족 긴 낚시, 영리한 보고가 미띠만 채간다. 안 올라오네, 안 올라오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다를 응시하던 그 순간 올라온다.
반가운 첫 손님이다. 한번 물꼬를 트자 연이어 올라오는 보고. 선명한 노란 줄이 인상적이다. 지금 장님 보고가 무슨 보고예요? 밀복이요, 밀복. 아 밀국이요? 네. 밀국이 뭐 흔한 건가요? 좀 독성이 다른 보고에 비해 좀 약해요. 동해안 대표 어종 중 하나인 자연산 밀복. 독이 약해서 다양한 복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위협을 느끼면 소리를 내며 배를 볼록하게 부풀리는 것이 특징. 보고라는 이름도 배가 부푼 물고기라는 뜻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의 지혜다. 보고가 상대방 겁주기에서 왜 저기 세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겁주기에서 심통이 나면 물과 공기를 빨아들여서 배를 부풀리는 보고. 몸집 차이가 2배다. 11월부터 끝눈이 내릴 때 많이 잡히는 보고는 이때가 맛도 가장 좋다. 그런데 보고를 낚는 낚싯바늘이 좀 특이하다. 일반 낚싯바늘이 아닌 와이어가 달린 강철 바늘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단단한 바늘을 이용해서 잡는 이유가 뭘까? 보고는 이빨 있어가지고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 보고의 이빨은 면도날에 가까울 만큼 날카롭고 단단하다. 낚싯바늘을 절단내는 것은 흔한 일. 물리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 고기가 물었어요. 아 물리셨어요? 예. 장어 물려서 다행히 괜찮아요.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손 마디 정도 끊어져요. 아 손 마디가 끊어져요? 집중해서 작업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낚싯바늘에서 빠져나가 둥둥 떠내려가는 보고. 방심했으면 놓칠 뻔했다. 다 잡은 보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번 것은 꽤 씨알이 굵다. 고기가 워낙 무거워가지고 큰 것들은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큰 놈이 걸렸다. 와 이거 몇 cm나 돼요? 되게 큰데? 한 30cm 날라온 거? 아이 둥어가 이렇게 커요? 예.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몸 가운데 선명한 노란 줄이 특징인 밀복. 다른 보고에 비해서 약하다 해도 그 독은 치명적이다. 고기 어디선데요? 눈깔, 아가미, 그다음 내장. 특히 알과 내장은 맹독성이다. 그냥 섭취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강력한 보고의 독은 높은 온도에도 파괴되지 않아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손질해서 판매해야 한다. 보고의 포장 작업이 이어진다. 열흘 넘게 바다 위에 있다 보니 박스 포장을 해 급냉한다. 한 박스에 몇 킬로나 돼요? 한 박스에 10kg요. 30년 경력에 갑판장한 손이 곧 저울이다. 보고의 마리수와 관계없이 담는 족족 10kg을 맞춰내는데 이것이 오랜 경력의 노하우다. 작업장은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어장이 모두 올라올 때까지 쉼 없이 돌아간다. 이거는 쉴 수가 없어요. 쉬면은 일이 안 됩니다.
육지를 떠난 지 30시간, 체력도 바닥난 시점. 피로 회복에 보거만큼 좋은 보양식이 없다. 저녁 당번인 영신 씨는 신경을 써서 저녁 메뉴를 정한다. 보거 두루치기 하려고요. 전문가가 요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손질하는 전문가가 우리 배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손질해서 갖고 왔어요. 독을 빼고 손질한 보거는 조리가 간편하다. 돼지고기를 주로 쓰는 육지와 달리 뱃사람들은 반건조 생선을 이용해서 두루치기를 한다. 말린 보거는 고춧가루만 뿌려서 찜을 해낸다. 단촐한 조리법이지만 쫀득한 보거 특유의 감칠맛이 매콤한 고춧가루를 만나서 최고조에 이른다. 드디어 식사 시간. 보거 주세요, 보거. 긴 항해 기간, 배 위에선 먹는 것이 가장 큰 낙이다. 따뜻한 한 끼 식사로 그간의 피로를 녹여낸다.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목숨과 맞바꿀 맛이라고 칭송받는 보거. 고단한 뱃일 뒤에 그 맛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다. 반가운 손님, 독도 물개의 등장으로 밤 조업이 활기를 띈다. 장시간 노동에 위안을 주는 건 오직 보거뿐. 겹겹이 쌓인 피로에도 묵직한 낚싯줄이 고맙기만 하다. 깊은 밤 특이한 손님이 찾아왔다. 시륵 같은 바닷속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름은 뭐예요? 산까지 머무는 거요. 산과 바다를 오가며 산다는 전설을 가진 산갈치. 신비한 어려운 만큼 바다로 돌려보내준다. 피곤이 파도처럼 한 번에 밀려오는 시간. 하지만 어장을 다 올리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할 순 없다. 좁은 배 위에서 계속된 단순 노동. 온몸은 굳어가고 팔다리는 감각이 무뎌졌다. 5시부터 시작이라고요. 늦으면 3시까지도 해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시간 이상은. 지금부터는 졸음과의 전쟁이다. 보거가 집중적으로 나는 시기는 1년에 고작 한 달 정도. 게다가 동해의 거친 날씨는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날씨가 좋을 때 부지런히 보거를 잡아야 한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부표가 갑판 위로 올라온다. 이로써 2만여 개의 낚싯바늘을 모두 걷어들인다. 오늘 작업 끝난 건가요? 보거는 신선도를 위해서 잡는 즉시 냉동창고로 직행한다. 영하 40도의 냉동창고를 열자 엄청난 한기가 온몸으로 파고든다. 살을 내는 추위에 맨몸으로 맞서며 보거를 쌓는 작업자. 날짜가 많이 가기 때문에 고기를 냉동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저 고기가 상해하면 안 돼요.
한편 갑판에선 오늘의 조업량을 계산 중이다. 180개. 180박스요? 많이 잡은 건가요? 아니 못 잡았어요. 중간. 시간은 야속하게 흐른다. 아, 원장님들 했어요. 빨리 치우고 빨리 대충 치우고 얼른 자요. 다음 조업까지 2시간 반. 선원들은 1분 1초가 아깝다. 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대충 씻고 자야 돼.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5시. 36살. 보고잡이배의 막내인 영신 씨. 배 타는 거 어릴 때부터 배 타버리니까 집에서 그냥 아버지도 저 배 타세요. 부자지간에 같이 배 타는 거 아니라 그러거든요.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좀 큰 배를 원하는데 배가 좀 작아가지고 돈 좀 모아갖고 이제 큰 배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배 타는 거예요. 빨리 잡시다. 예. 아유. 아, 좋다. 이때가 어부들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조업 4일째. 새벽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다. 파도를 넘으며 전진하는 29톤 어선. 집치만한 파도가 금세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하다. 한 방씩 되돌리는 게 막 겁나네 겁나. 가풍주의보예요? 아니 아직. 오늘 지금 2 내지 3m하고 3m 이상의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울릉도로 피항을 가야 하는 상황. 바다에 내려놓은 어구를 하나라도 더 올려야 한다. 바람과 파도에 아수라장이 된 작업자. 이 바다는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이건 뭐 심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이 정도도 좋은 거예요. 너울대는 파도 속에서 용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표를 찾았다. 촌각을 다투는 양망 작업. 하지만 사람도 사물도 제자리를 지키기가 힘들다. 날이 좀 세니까 사람 몸도 날이 세냐 이씨 날이 안 센 거라니까 이씨. 코끼리 방귀 낀다니까 이씨. 하지만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날이 뭘 세? 날 세지도 않구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씨다. 야 너 여기 있냐? 성난 파도는 멈출 줄 모른다. 이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하다. 바다가 더 세지고 있어요. 일촉즉발.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상황. 파도가 세면 자칫 칼낚시가 작업대를 덮칠 수 있다. 준악배에선 바늘이 눈이나 몸에 파고드는 사고도 잦다. 그래도 어부가 어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균형 잡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긴장감이 감도는 배안. 올라오는 것은 빈 갈고리뿐이다.
날씨만큼이나 야속한 조항. 계속된 빈 바늘에 어부들의 속이 타들어갈 때쯤 드디어 거친 바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귀한 보거. 이 정도 치면 작아요, 작아. 보거의 종류는 총 30여 종. 그 가운데 특이한 모양새의 보거가 올라왔다. 좀 모양이 틀린 것 같아요. 저 뭐예요? 물복이에요, 물복. 물복이야? 예, 국가에 오실까? 오늘 물복의 운이 좋다. 하지만 대위의 상황은 정반대. 선원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아, 지옥했어! 강한 조류에 낚싯줄이 제멋대로 엉켜버렸다. 이럴 땐 양망기도 무용지물. 잘못 끌어올렸다간 남은 어장을 모두 잃을 판이다. 물조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잘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업 시간이 더 길어져요. 300여 개의 낚싯바늘마다 하나씩 띄워진 부표. 어장을 모두 회수하려면 아직도 20개의 부표를 더 건져내야 한다. 잠깐의 소동 후 다시 재개된 조. 영하의 날씨. 칼바람과 바닷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작업자들은 한 마리라도 더 올리려고 바다와 사투를 벌인다. 얼어붙은 갑판 위에서 장시간을 버텨야 하는 고행. 고요한 육지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불시에 몰아친다. 낚싯줄과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야, 빨리 새끼야! 그 순간 꺼내줘. 달라져 버렸대. 바로 게 내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어장 없어졌어요. 어장이요? 공이 나가지고 떠내려 가서 그거 찾으러 가요. 몇 개나 못 찾으신 거예요? 한 40개 되는 거. 아, 40개요? 이 나무통 40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망대해 완전 판을 찾는 준학 40톡이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자, 어장 좀 봐라. 앞에 나가서. 앞에 나가서 앞에 좀 봐봐. 칠흑 같은 어둠 속 부표를 찾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선장과 선원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어떻게 찾아요? 뭐 한 2시간, 3시간씩 헤맬 때도 있고 심하면 어장 전체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며칠 전에도 부표를 잃은 보고잡이 배가 이틀 만에 귀향길에 올랐다. 어장을 찾아 나선 지 2시간째. 한바탕 홍역을 치른 어부들은 기진맥진, 배 위에 쓰러진다. 오늘 하루가 1년처럼 참 길다. 그래 보면 보이죠. 동쪽으로 0.6마리 있어. 우리 거? 어떤 거? 네. 반가운 소식이다. 다른 배가 찾은 거예요? 예. 아빠 내려와. 또다시 부표를 놓칠까? 목을 빼고 바다를 응시하는 선원들.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망망대해에서 부표가 나타났다.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선원들의 손길이 빨라진다. 하지만 조업 결과는 참담하다. 66개 적자. 오늘 망했어 적자. 망했어요. 적자. 고기 많이 안 올라올 때 많이 힘들죠. 좀 기분 마음도 좀 착잡하고. 바다 위에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 더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어부들은 또 하루를 견딘다. 다음 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풍경이 선원들의 고단한 새벽을 위로한다.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에 어부들은 만선의 기대감에 부푼다. 힘차게 부표가 내려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좋은 날씨다. 이 정도 날씨면 배 안 탈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올라온다. 드디어 첫 수확이다. 그 뒤로 줄선 듯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는 보고. 어장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은 한 달에도 며칠이 되지 않는다. 많이 올라오네요. 네, 많이 올라와요. 기분 어떠세요? 많이 올라오면 기분 좋죠. 줄줄이 올라오는 보고대. 어부들의 손길에도 신바람이 묻어난다. 어느새 통화는 물오른 보고들로 가득. 보고는 찬바람이 불수록 그 맛이 무르익는다. 살이 찰지고 입에 착 붙는 식감. 지금이 아니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맛이다. 한 2kg 나갈까? 1.5kg. 2.5kg예요? 10kg짜리 보고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집어등이 켜질 때까지 계속된 조업. 물 반, 보고 반. 간만에 풍어에 어부들은 힘든 것도 잊었다. 이번엔 2마리가 줄지 올라온다. 1타 2피! 어부들의 얼굴엔 웃음 풍년이. 작업장에는 복이 넘친다. 끝났습니다. 육지에서 떠난 지 닷새 만에 만난 귀한 보고대.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듯 냉동 창고에 가득 쌓이는 보고 박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평균 어획량을 훌쩍 넘는 숫자에 선원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303개 잡았으면 303개. 303개요? 예. 303개면 많이 잡은 거예요? 네, 많이 잡은 겁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예, 이렇게만 잡아주면 뭐 선원들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다 좋죠.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선원들의 작은 바람은 한결같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뱃생활에 빠져들면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아무래도 선장이죠. 돈 많이 벌어주셔서 배 사셔야겠네요. 예, 예.